안녕하세요, 김기사입니다. 드디어 저희 빼빼도 1만 킬로를 뛰었네요. 산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 질문같은 방식으로 달성기념 리뷰를 찍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벤블릭에서 구독자 이벤트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다 하셨거든요. 감사하게도 랜덤 추첨으로 총 3분의 구독자분께 벤블릭 차량 방향제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믿고 아껴 쓰는 벤블릭, 그것도 뽀뽀틴 껌 향이 나는 프레그란스의 달달한 향 헤스페리데스. 근데 그것 말고도 여러 종류의 향이 있으니까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행해 볼까요? 일단 코스는 제1 외곽순환 중동 IC를 타서 구리 방향으로 강일 IC까지 가서 올림픽대로 강서 방향으로 타고 신월 지하차도로에서 경인 고속도로를 타고 집에 오는 코스예요. 주행하는 김에 연비 체크를 위해 주행 정보를 리셋하고 달려보겠습니다. 산타페 1만 킬로 달성 소감은? 산지 이제 6개월 차에 들어가는데 사실 벌써 10,000km라 조금 슬프다? 보통은 거의 1년에 10,000km인데 이제 이리저리 이제 작업도 해야 되고 일도 하다 보니까 장거리가 많아서 벌써 10,000km를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슬프다? 산타페를 구입 왜 했는지, 왜 산타페였을까? 예전부터의 로망은 약간 각진 차, 그래서 사고 싶었던 게 뭐 테라칸이나 그런 갤로퍼, 그런 리스토어카도 원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산타페 디자인이 전에 나왔던 모델과 확 다르게 나와서 그 각진 모습에 이끌렸고, 특히나 그 흔히들 말하는 한솥 도시락 세트, 그 한솥의 그 H 문양 같다고 하는 그 라이트, 나는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들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쿠페형이 아닌 각진차로 나오다 보니까는 실내 공간만큼은 잘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래서 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고 나서 그 옵션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옵션은 따로 있을까?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에 이제 앞유리의 이제 내 속도와 그 다음 뭐 또 그 신호 위반 카메라든지 뭐 단속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 내비랑 내비게이션과 같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내비로 이제 찍었을 때 여기서도 내비에 대한 그 도로에 대한 정보와 이제 알려주는 정보가 같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디자인하고 승차감은 산타페가 어떤 거 같아?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각진, 그리고 약간 뭐랄까 상남자적인 뭔가 이렇게 묵직한 그런 디자인이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매력이 더 느꼈던 거고,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차는 딱딱할 거다, 뭔가 좀 거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180도 다르게 승차감이 부드럽고, 그 다음에 뭐 방지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넘어갈 때도 설렁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탁 내려올 때 출렁거리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잡는 그런 승차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너링 같은 경우는 아쉽다. 너무 약간 물렁한 그런 승차감에 비해 좀 코너링은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스포츠카처럼 몰면 안 된다. 그냥 편안하게 여유 있는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승차감을 가진 차가 아닌가 싶어요. 산타페가 하이브리드도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2.5 터보로 구매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 아무래도 나는 이제 시내 주행보단 그런 시외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순간적인 뭐 차량을 추월한다거나 그럴 때 있어서 즉각적인 힘이 필요한데, 1.6 터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나한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게 사실이야.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나 같은 경우는 2.5 터보가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고속도로에서 주로 고속도로 주행이다 보니까 연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거 생각이 들어서 2.5 터보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연비에 대해서 만족도는 얼마 정도일까요? 예전에 탔던 차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부족함이 있지만, 만약에 좀 1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 그래도 6점 이상은 6점? 6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만족도는. 그러면 일반 키로를 탔는데 혹시 결함 같은 건 따로 없었는지? 2번 있었습니다. 2번 있었고, 하나는 그 DCT 미션인데 분명히 이제 기아 단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있어서 차량을 잠깐 세운 다음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켰더니 다시 미션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었던 거 하나 있었고, 그 두 번째는 이게 뭐 때문에 뭐 온도 센스 그 부품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엔진 경고등이 한번 떠서 또 저번처럼 방금 DCT 응급처치했던 것처럼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켰을 때 꺼졌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나중 가서 안 꺼졌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서비스 센터 블루엔즈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온도 센서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부품을 갈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경고등에 대해서 뭐 뜨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총 현재까지는 2개. 그러면 여지껏 차가 모닝하고 SM6가 있었는데 비교했을 때 산타페와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은 모닝
산타페와 그다음 SM6 숨쉬기의 차이점, 여러 가지의 차이점들이 다 있겠지만 우선 승차감은 더 얘기하자면 승차감은 확실히 산타페가 너무 좋았고, 그 전차가 SM6였었는데 SM6를 뭐 SM6 차주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승차감이 워낙에 딱딱했고, 특히나 나 같은 경우는 처음 그 차가 나오고 1년 돼 산 차다 보니까 정말 이 노면에서 느껴지는 이 진동, 충격은 고스란히 몸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산타페로 바꾸고 산타페로 운전을 해보니까 마치 내가 그랜저 IG급으로 승차감이 발전됐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산타페와 SM6의 승차감은 확연히 차이가 났었고, 근데 그 사이에 모닝이 들어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모닝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면이 있어서 불안한 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방지턱이나 그런 거 넘을 땐 SM6보다는 조금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았다는 거. 그리고 근데 연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긴 해요. SM6 같은 경우가 연비가 정말 잘 나오는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 혼자 운전하는 상황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 보통 평균 한 18에서 20km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좀 연비 부분에서 차이가 산타페와 좀 있고, 그다음 모닝 같은 경우는 분명 연비는 공인 연비가 한 19km로 알고 있는데, 분명 연비는 좋은데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밟아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 공인 연비만큼의 연비를 내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산타페보다는 연비가 잘 나왔고, 그래서 혼자 고속도로 타고 주행했을 때 그래도 15에서 16 이상은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힘도 힘이지만 차도 무겁고 거의 2톤에 육박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연비 부분에서는 좀 제일 이 세대 중에 제일 낮은 걸로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 차이점에서는 코너링, 아까 말했던 산타페 같은 경우에 그런 승차감 다 좋은데, 이게 또 반대가 돼요. SM6 같은 경우가 딱딱한 승차감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코너링은 산타페와 모닝에 비해서 훨씬 좋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속도에서도 코너를 돌 때 몸의 쏠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 산타페와 모닝에 비해서 덜 기울어졌다, 덜 치우쳐졌다, 쏠렸다? 덜 쏠렸다. 근데 이제 같은 속도로 같은 코너를 돌 때 산타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기울어져요. 많이 쏠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모닝은 참 그 중간이라, 참 세대를 비교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참 그 중간이라 말하기가 진짜 애매한데, 그래서 좀, 근데 코너링 같은 경우는 모닝이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었어요, 주행할 때. 그러면은 운전하는데 큰 어려움은 딱히 없었는지. 처음에 예전에 아는 분 지인 차량이 모합이어서 그때 몰았을 때는 내 차도 아니고 지인 차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크게 있었는데, 근데 그런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상태에서 과연 산타페도 차가 좀 큰데 내가 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몰 수 있을까 라는 약간 우려심이 있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어려움이 크게 없어요. 그냥 단지 차가 커서 후진 주차할 때나 뭐 평행 주차, 다음 뭐 바로 이제 그 T자 주차,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조금 어려웠는데 가면 갈수록 쉬워져서 이제는 이걸 모으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만족도는 10점에서 몇 점 정도 될까요? 9점.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지만 항상 모든 건 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든 어떤 거든, 그래서 9점으로 해주고 싶어요.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수고하셨습니다. 빠이. 산타페나 뭐 보통 구도로 선택하는데 사륜으로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 일단 저번에 한번 2.5 터보 2륜으로 시승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엑셀을 살살 밟았더니 약간의 뭔가 부족하다듯이 약간 살살 떠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이 떨림 같은 경우는 SM6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됐었는데, 그래서 2륜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거기에 난 어차피 우리 비타 공듀와 같이 차박도 해야 되고, 차박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비포장도로 같은 데도 분명히 갈 건데, 아무래도 그런 비포장도로에서 빠져나올 때 좀 더 수월한 건 아무래도 사륜이니까 사륜을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남자는 사륜이지. 비가 엄청 내릴 때 찍은 거라 연비가 12.6밖에 못 나왔네요. 다음 2만 킬로 달성 때는 비 안 오는 날을 잘 선택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를 위한 벤볼릭 추첨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이벤트 때는 좀 더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벤볼릭 화이팅! 아, 맞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도와주세요.